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알러브 소피아 쉼표 청춘의 윤쌤입니다. 자, 미리 이야기를 해드렸던 대로 우리 이 어린 왕자의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철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실존주의라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존재의 증명에 대한 이야기인 바로 실존주의.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 생텍쥐페리가 살았던 그 시기,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그 시기에 가장 많이 퍼진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실존주의는 실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철학적인 내용이었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주게 되는 책이죠. 초반에 이제 그 양을 그려주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이지, 그러니까 주인공,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아니고 여기서 서수라는 주인공인 비행기 조종사가 물론이지 내 말을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묶을 수 있는 끈도 그려주마. 끈을 메어줄 말뚝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을 묶어 참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묶는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린 거죠. 즉 우리는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누가 누군가를 억압한다는 것 자체, 이게 푸코의 말과 사물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인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도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말뚝에 메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면 대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여대생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려요. 남대생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대생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해버리는 거죠.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필요 없어. 우리 별은 진짜 작거든. 그는 작은 살짝 슬픈 말투로 덧붙였다. 너무 작아서 직진할 수도 있어. 이 말에서 굉장히 큰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많이 여운이 남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무 작아서 직진할 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사는 세상, 여러분들의 사는 세상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제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넓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런데 누가 누군가를 억압한다라는 거, 그 억압 구조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재밌는 얘기가 이 얘기죠. 어떤 학자가 비유길리라는, 그러니까 터키 천문학자의 만원경에 포착된 적이 있었답니다. 1909년에. 그런데 터키의 독재자가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을 처하겠다라고 하고 1920년에 우아한 차림을 하고 나서 다시 발표를 했더니 그의 발표를 신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진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들 앞에서 새로 사귄 친구 얘기를 꺼내도 그들은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결코 질문할 줄 모른다. 그 아이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은 없다.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되니? 그런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그 아이들을 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아름다운 장미색 벽돌집을 봤어요.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고요. 하고 말해보라. 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있다. 10만 프랑짜리 저택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멋지겠구나 하고 소리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저껜가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저는 불편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은 친구들 중에도 나쁜 친구와 좋은 친구가 있지, 너는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돼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어요. 과연 누가 나쁜 친구를 규정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아이가 다른 애들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도 어른이 돼가면서 어떠한 잣대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즉 이것은 장 보드리아르가 얘기한 기호 소비 사회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I Love Sophia에서 한 번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푸코의 말과 사물,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기호 소비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장 보드리아르. 그러니까 장 보드리아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는 기호를 소비한다. 본질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아이의 돈, 그리고 본질을 보지 않는다. 집을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면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집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게 참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몇 개를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 얘기를 할까요? 꽃에 대한 얘기를 열띤 토론을 벌려요. 저는 이 부분이 열띤 토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저씨 말을 못 믿겠어. 꽃은 약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가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꽃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라고 조종사가 얘기를 하니까, 어린 왕자가 아저씨 말을 못 믿겠어. 꽃은 약하잖아. 순진하고 꽃도 가능한 한 안심하고 싶은 거야. 가시가 있으면 꽃도 힘들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꽃들이 가시를 만들어 온 지 수백만 년이 되었어. 양들이 꽃을 먹은 지도 수백만 년이 되었고,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려고 꽃들이 그렇게나 고생하는데 왜 그런 건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냐라고 화를 내면서 묻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슴을 되게 많이 때렸어요. 맞죠? 우리는 사실상 가시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저거는 아무 소용 없어. 저건 별거 아니야 라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것이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꽃이 피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는데도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오늘 사는데도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 예전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이방인을 했을 때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또는 벌어지는 일 가운데에서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의미 없는 일처럼 오늘을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 어린 왕자의 아무 소용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도 느껴봐야 돼. 라고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반도 못했습니다. 반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2부에서 어린 왕자의 여행편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행편 전에 주인공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과 사물, 억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호소비사회, 장보드리아르의 기호소비사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실존주의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가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꽃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꽃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꽃과 대화하는 장면을 같이 잠깐 더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여행,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여행을 같이 떠나보면서 생텍쥐베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것이 올라가고 난 뒤에 조금 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I Love Sophia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